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회사 주식투자 가이드를 준비한 MBA 출신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임상시험 참가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하는 송백수입니다. 백수니까 필요합니다. 네, 이게 참. 수입원이 이제 정말 큰 수입원이죠. 그렇죠. 이게 또 네. 짭짤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MBA 출신이라고요? 경영대학원 나왔는데 농구하셨어요? 저는 NBA이고 우리 와이프랑 똑같은 개그를 하네. 농구도 좋아하긴 해 제가. 제가 뭐 주식 투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1억을 만들고 싶으시면 2억으로 시작하라. 아 그게 MBA 출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요. 참. 그렇군요. 쟤는 도대체 직업이 약사인데 별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통계학 학사 학위가 있고 학사? 그리고 그 경영대학원 석사가 있고 어... 응용수학 석사가 있고 그건 뭐야? 도대체 학교를 몇 년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입니다. 하겠다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네. 뭐 정보처리 기사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도 있고 두 글자로 변태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변태의 그 영문이 파라필리아거든요. 주변의 것을 좋아한다. 그래갖고 자기의 원래 좋아하는 거 외의 것을 좋아하는 걸 변태라고 하죠. 쟤 뭐 보면 항상 뭘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 항상. 아 그래요? 네, 요새 뭐 시험 공부 준비하세요? 요새 정신과 그때 전문 약사. 2년 전에 했다가 DSM-5 바뀐 걸 모르고 처참히 실패했다는 그 진짜 그 하시는 시험 거예요? 다시 하려고요. 네. 항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항상. 저는 뭘 공부할 때 네. 시험 타이틀을 걸고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웃긴 거야. 왜 그래? 뭔가 왜 그래야 해? 합격하고자 하는 뭐 아니 저는 항상 제가 딱 잘하는 게 시험 커트라인 넘기기거든요. 간신히 넘기는 간신히 거예요. 넘기기. 대학 입학할 때도 뭐 간신히 수석 이런 거는 관심도 아니, 없고. 관심도 없고 간신히 졸업도 간신히 전문 용어로 저공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에이스 오브 베이스 뭐 이런 거 그래요. 네, 저공 비행하는 사람들이 오래 간다고. 네. 가늘고 길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별 이상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어. 시즌 2 여섯 번째 이야기 2부 의약품 임상시험. 지난번에 그 뭐가 뭐에 좋대더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되기까지의 머나먼 그 여정들. 처음에는 뭘 먹으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 네. 가 여러 사람에게서 관찰이 되고 그 관찰이 모여서 하나의 가설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 가설을 가가멜이 커다란 솥에 이렇게 실험하는 것처럼 시험관 안에서 시험을 하다가 정말 그러네? 라고 하면 스머프를 데리고 이제 동물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저 뭐가 그 어디에 좋은 것 같소 네. 그런 다음에 쥐에게도 좋은 것 같소 뭐 1인의 아해가 좋은 것 같다 하고 2인의 아해가 뭐 이래서 한 수만 명까지 가면 돼요. 에이, 여튼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임상시험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 전까지를 전임상이라고 해요. 임상전이라는 뜻이죠. 임상전이라고 해서. 임상전이다. 그래서 네네. 시험관이나 동물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전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그 전임상의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학 연구팀 뭐 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걸음마를 이제 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4단계로 아이고. 나누게 돼 있어요.
스텝을 밟아야 한다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4단계가 있네. 참 힘드네요. 네 단계라고 봐야 될지 3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될지 좀 논란이 있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요즘은 트렌드는 4단계로 보는 거라고. 네, 4단계로 보고요. 일단은 4단계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저희 이 임상시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1상, 2상, 3상, 4상이라고 표현해요. 페이즈라는 단어인데 네. 페이즈 1, 페이즈 2 뭐 이렇게 네. 부르는 거를 이제 네. 상이라고. 네. 1상, 2상, 3상, 4상이 이제 어떤 순서냐라고 하면 1상은 사람한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몇 미리그램 먹여야 될지를 용량을 이때 정하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조금씩 사람한테 안 해봤어. 해보는 거. 네. 사람한테 이제 처음 시작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10ml 넣어보고 20ml 넣어보고 뭐 어떤 30ml 약효가 넣어보고. 있을지 네. 저 사전 조사를 스캐닝을 해보는 그런 마루타가 단계예요. 되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그 2차 대전 때 네. 걔들이 이런 실험을 그 했었잖아요. 731 부대에서 네. 많이 했었겠죠. 별걸 다 했겠지. 여튼 일상은 사람을 처음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약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용량을 어떻게 투여할 건지는 알고 하겠지라고 하지만 정말 대충 하는 정도에서 이제 자세한 트라이얼을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굉장히 좀 넓고 대략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대략적인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네. 이상부터는 약간 본격적인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도 일상보다는 인구수를 좀 많게 하기는 하지만 100명은 안 넘어요. 100명을 넘기지는 않는 소규모이고요. 50명 플러스 네. 마이너스 20 그 정도. 그래서 3상이 사실 본격인데 네. 1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약간 이제 더 추려 나가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약품이 뭐 국내 네. 당뇨 신약 기술을 4조 8천억에 프랑스에 수출했다라는 4조 8천. 맞아요. 그러면서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미약품이 한국 제약사를 새로 썼습니다. 국내 제약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건데요. 총 계약 규모는 약 4조 8천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받는 금액만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미약품이 성사시킨 초대형 계약은 당뇨 신약 제품군인 퀀텀 프로젝트입니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한미약품의 기술이 적용된 당뇨 신약 후보물질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에 수출한 겁니다. 계약 총액은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 국내 제약 사상 최대이자 국내 제약 시장 규모의 4분의 1 정도인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한미약품 회장님 성함이 임성기 회장이거든요. 예전에 왜 약국 하실 때 남자한테 참 좋은 약 많이 파셨다고. 약국 이름이 성기약국. 이거는 농담이죠. 아니 진짜. 저 예전에 약국 잠깐 다닐 때 학교 선배님이 한미약품 연구원이셨거든요.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자한테 좋은 약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뭐 그런 거겠죠. 쓸 일도 없는데 왜 관심을 가져? 저 19금 전문이기 때문에. 여튼 그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게 당뇨와 관련된 건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제 시간에 제때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한미약품에서 개발을 해낸 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되는. 와, 그게 네. 매일 해야 될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요? 그렇죠. 네네. 게다가 주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맞으면 아프고 굳은 살 베길 정도로 매일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인슐린 네, 주사가 인슐린 주사 같은 거는 자가 주사죠. 자기가 주사기 가지고 다니면서 일정 시간이 그 되면은 마크원 놓는 제도 거거든요. 키트. 아니 그거 마약 환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그거는 혈관에다가 다른 이렇게 거고. 놓는 거고. 의심받을 것 같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 부위가 달라요. 다릅니다. 부위가. 맞는 네. 부위가 달라요? 펜으로 만들어서 네. 그 앞에 바늘만 붙여가지고 매일 바늘 갈아 끼고 이렇게 허벅지나 있어요. 네네. 배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팔릴 것 같잖아요, 이거는.
돈이 엄청 될 것 팔리겠죠. 같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한미약품이 이상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렇게 시장성이 보이니까 프랑스 제약회사 중에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노피 아벤티스, 네. 지금은 사노피인데 그 회사가 이제 사간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이상까지 한 결과를 보고 사갔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상이면 약효가 대충 어디에 있겠다 정도까지는 판정이 된 건데 회사 입장에서 어디에 약효가 있겠다라는 게 돈이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산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효과 면에서만 본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당뇨병에 인슐린을 맞는 모든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삶의 질 부분의 개선까지 있는 거라서 한미가 만든 게 인슐린은 아니고 좀 다른 GLP-1 뭐 이런 건데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당뇨 관련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돈은 되겠다. 평생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에서 이것을 한미약품이 프랑스에 있는 제약회사한테 팔았어요. 자기가 그냥 계속 하면 안 돼요? 만들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삼상이 뭔지를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은 이해가 되나요? 얘들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좀 이해가 되실 됩니다. 거예요. 자, 아까 일상이랑 이상은 대략적인 부분도 네. 있었고 소규모였잖아요. 네. 몇십 명, 많아봐야 100명 단위인데 삼상은 지난번에 우리 타당도 얘기했던 거 네. 기억하시나요? 타당도에서 3가지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막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몰라야 그 되고 대조군을 양쪽이 다 모르는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양쪽을 다 모르게 처리한다. 이중 맹검 처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중으로 눈을 가렸다. 네, 네. 이중 맹검. 기능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셀렉션을 또 잘 해야 된다. 모집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작위 배정할 그렇죠, 때 그렇죠. 랜덤 플레이 한다고. 그리고 일단 N수가 여기서는 커져요. 그렇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단위까지 까지. 설정이 됩니다. 1000명 단위로 여러 군데 해서 또 결과 모으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포괄적이어야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 연령대나 여러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꽤 까다로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중 맹검을 했을 때 확실히 대조군보다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는 비슷비슷한데 그 원래 있던 거에 비해 뭐가 다른 점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아까 거야. 한미처럼 하루에 한 번 맞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효과가 같더라는 걸 네. 입증을 하면은 약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아 어디까지 오는데요? 임상 실험 하는데 돈이요? 지금 이 삼상 삼상을 임상 시험 세팅하는데. 삼상 세팅하는데요. 네. 네. 억소리 나였나? 억소리. 그 수천 명 환자를 관리하려면은 병원의 규모가 좀 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시는 그 빅5 뭐 이런 병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큰 병원들 많잖아요.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는 환자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빅5가 공짜로 해주겠어요 이거를? 돈을 받겠죠. 제약회사한테 돈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환자는 또 공짜로 해주겠어요? 돈 받아야 하죠. 그렇죠. 환자 사례비를- 차비까지 드려요. 네. 사례비 환자는 개인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네.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실험의 세팅이 정말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괜찮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또 받아야 돼요. 사정 맞아. 내가 731 부대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맞아. 되는 이거 거죠. 실험하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큰일 네. 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다 그렇죠.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아 잘못됐을 때는 치료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물론이죠. 아니면 왜 합니까 이걸? 그럼 이걸 과연 얼마나 돈이 들까가 상상이 되죠. 대충. 그렇죠. 돈 네. 많이 들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한미약품이 왜 그렇게 돈이 될 만한 걸 팔았을까 해서 한미약품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한미약품도 저는 꽤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규모도 안 돼요? 우리 제약회사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MBA를 일단 우리 황 약사께서 한번 들어봅시다.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약회사는 다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는 거 한미약품 아니에요? 정도면 가능하다고 네, 저는 그 생각하면 정도면 생각하는데. 대부분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약값 정할 때 선진 7개국 약값 참조제 이런 걸 해요. 선진 7개국. 그 7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약값을 조사해가지고 네. 그 가격만큼 우리나라에서 약값을 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네. 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을까? 7개 나라에서 약을 만드니까. 주로 그 7개 나라에서 거의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7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강대국들이네요. 딱 거기서 끝이에요.
노바티스 1년 매출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15년 매출이? 몇십조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들었지. 작년 매출이 58조였고요. 네. 순이익이 21조였어요. 순이익이 21조. 네. 우와. 이게 세계 랭킹 1위 회사의 클래스입니다. 한미약품 2015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몇 조 되는 거 아니에요? 1조 3천억이고요. 매출 이익 말고 매출. 매출이 이익은 1,600억이라고 얘기를 아, 그래요? 하네요. 그리고 그 1조 3천억이라는 거에 아까 사노피의 기술을 팔면서 받은 선입금 된 돈까지 합쳐서 1조 그래요? 그럼 3천억이에요. 평소에 그 정도 버는 게 아니란 얘기네요. 우리나라에서 1조 넘는 매출 만든 회사가 2014년에 처음 나왔고요. 네. 그게 유한양액이에요. 유한양액. 아. 지금도 1조 넘는 회사가 한미 유한양액 녹십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우루사로 유명한 대웅제약 네. 한 5천억 정도? 동아나 종근당이나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미가 그 판권을 팔았던 거는 자기가 개발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봐야죠. 비용을 못 댈 정도밖에 안 됐다. 실제로 한미가 네. 지금 그 물질 개발하느라고 매년 순이익 이상의 돈을 때려 부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미 직원들 월급이 몇 년 동안 안 올랐다고 그래요? 투덜대는 걸 들은 적은 있는데 그걸 주식으로 이제 다 보상을 받은 거죠. 삼상은 이렇게 지금 기업의 자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 회사여야지만 이 감당할 수 삼상 연구를 있겠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제약시장이라는 그러네요. 거는 하나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래서 삼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네. 판매로 연결이 됩니다. 아. 허가를 받으면요. 삼상이 끝나서 허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4상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삼상이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고 거의 그냥 이제 살면 되는 건데 네. 4상이 이제 뭐냐면 판매가 된 이후에도 네. 이 임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시판 후 시장 조사라고 해서 네. 뭐 PMS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임상 사상이라고 네. 뭐 좀 말을 바꿔 부르는 경향은 있어요. 사실 삼상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출된 표본 집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네. 때문에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전체 인구에게 이게 처방이 되기 시작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조차.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다가 나중에 퇴출된 약들이 있거든요. 꽤 많죠. 네, 뭐 그것도. 바이옥스라고 뭐 진통제 옛날에 한번 퇴출된 적이 있었고 왜 콘택 600 PPA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게 이제 안 나와요? 다시 안 나온다기보다는 보통 약들이 이렇게 딱 맞으면 약 자체를 없애기보다 성분을 바꾸죠. 왜냐면은 약의 브랜드를 위해서 써놓은 돈이 있잖아요. 마케팅. 그래서 이제 콘택 골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식으로. 이상하게 뒤에 붙여가지고. 네, 예를 들면 펜잘에서 성분 하나가 맞으면 펜잘 Q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점점 브랜드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허가를 받은 후에 시판하고 나서도 사례를 계속 추적 관찰을 몇 년 동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한 부작용이 없는지 네. 뭐 약효 재평가라 그래서 네. 실제로는 약효가 없더라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 퇴출된 사례가 있고 네. 옛날 뭐 시사프라이드 같은 뭐 네. 소화제 비슷한 약이라든가 계속 이제 퇴출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리덕틸, 다이어트의 대명사 리덕틸 뭐 이런 그게 거 뭐죠? 그게 이제 식욕 억제제인데요. 아. 식욕 억제제 리덕틸은 정말 그 다이어트계의 혁명 같은 거였거든요. 왜요? 혜성처럼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진짜 웬만해서 리덕틸을 안 먹어본 여자가 없을 정도로 다이어트에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그런가 같아. 그 약을 먹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왜? 식욕을 식욕이 억제한다니까요. 없어지고서 아. 먹고 싶지 않으니까 살이 빠져요. 그래서 이 리덕틸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매출은 지금까지 깬 역사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벨빅이 깼다 그러더라고요. 깨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리덕틸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팔렸는데 왜 퇴출됐을까요? 근데 이제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면서 지금 퇴출이 됐죠. 그렇게 퇴출된 사례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덕틸도 3상까지는 통과했을 텐데. 허가를 그럼요. 받은 거죠. 아. 허가를 받고 판매가 몇 년이 됐죠 팔면서 이미. 예. 그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팔렸어요. 리덕틸은 꾸준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상에서 이렇게 퇴짜를 맞는 경우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3상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게 퇴출이 된다는 게 더 이상 약으로 판매하지 마세요라고 이게 네네, 법적으로 허가를 때려버린 취하해 버리는 아. 거죠. 금지처럼 돼버려요. 이거 판매 금지.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약을 도대체 그럼 어느 시점에 믿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임상을 할 때 아까 3상에서 네. 표본 집단이 몇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몇천 명을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건가? 예를 들어서 당뇨와 관련된 이제 한미약품에 그거를 임상을 하려 그러면 당뇨 환자여야겠네요. 당뇨 환자여야 네.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당뇨 환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이제 빅5라고 하는 데 가면 당뇨 환자가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은 당뇨 환자 3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90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90일 동안 하루에 당뇨 환자가 몇십 명씩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몇십 명 곱하기 90일 한 만큼의 이 병원에 다니는 당뇨 환자 수인데 네.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 실험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겠죠. 일단은 이 약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 이 약을 쓸 수 있는 환자여야 되고 그 그 환자한테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네. 거죠. 반드시 이제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 미란다 원칙이라 그러나요? 지금부터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일일이 다 당신은 설명을 국비권을 해주잖아요. 행사할 네. 수 있고. 네. 그 환자한테도 일일이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제 인폼드 컨센트라고. 그렇죠. 인폼드 컨센트가 숙지 후 동의 뭐 이런 가장 의미인데 중요한 너무 당연한 건데, 얘기고. 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게. 이 인폼드 컨센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왜 않아요. 이러지? 아니 731 부대에서 실험할 때 고지하고 동의를 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무조건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통과해야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시험관에서 동물을 건너뛰고 임상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야지 사람부터 바로 실험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이 생긴 이유는 예전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윤리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윤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새로 터스카키 생기는 거지. 매독 실험이라든가 뭐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생긴 거겠죠. 제가 듣기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만 하고 계시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상 시험에 참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익만 있을 법은 없잖아요. 네.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 이익 저울질 해가지고 이익이 더 많을 거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부작용도 임상 시험에서 검증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증된 전문가가 수행을 해야 돼요. 의사가 이제 팀을 짜가지고 간호사 뭐 관리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는 대학병원에 이 임상을 하는 팀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컨트롤을 해요. 뭐 IRB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피해가 없어야 돼요. 이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윤리 강령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인지하고서는 이 실험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임상 시험을 뭐 병원에서 권장하던데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임상 시험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 물어보는 임상실험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 임상 시험을 하려면 일단 그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네. 암에서 항암제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요. 네.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 넘어가면 임상 권유를 받는 분들이 꽤 많아져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라는 게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서 네. 한 번 병원에 갈 때 몇십만 원에서 심하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 깨지거든요. 몇십만 원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의 10%가 몇십만 원이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와. 항암제 치료는 왜 비싼 거예요? 항암 약이 비싼 거예요? 네. 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다 함께 먹는 타이레놀이 네. 비싸겠어요? 아니면은 전 인류 중에서 몇백 명만 먹는 약이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비는 비슷한데 그렇죠. 개발비도 훨씬 더 N분의 1이 들죠. 되는 더 들 수도 있죠. 개발비도.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비싸요. 약값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암 환자들은 자기가 전체 비용의 10%만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왜 그 백혈병 환자들 글리백 뭐 이러면서 네.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들이나 아는 거지. 그런가? 그 글리백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임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결과가 좋다라는 게 나와서 백혈병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세계. 백혈병이 암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백혈병은 암인데요. 혈액암이라고. 혈액암 하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 글리백은 너무나 이게 정말 새 생명을 주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희망찬 이건데 글리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보험이 안 되죠. 당연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약의 보험이 아니야. 글리백 같은 경우 보험이 되고 나서도 문제였던 게 한 알에 2만 원을 하루에 6개를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이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10%만 낸다고 네. 했잖아요. 10%만 내도 36만 원인 거야. 한 달에. 약간만. 근데 그게 보험이 되기 전에는 360만 원이 네. 약값이었고 이게 이제 보험을 해주면 보험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360만 원 중에 36만 원은 환자가 내지만 그렇죠. 나머지 330만 원은 보험 재정에서 나가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이슈가 아닌 거거든요. 재정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는 그 한정돼 있으니까. 재정 부담을 또 사람들의 보험료를 걷어서 네. 내야 되는 이슈가 돼서 항암제의 약값이라는 거는 일단 너무 크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험급여를 받게 돼도 사실은 큰데 보험급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이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좋은 약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임상에 갈까 말까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이유인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을 임상에 참가시켜서 네. 약간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암에 걸리신 분들은 가정형편이 안 어려워도 이건 부담이에요. 그 집안이 뭐 집안채 날리고 뭐 이래.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가정이 집안채가 이미 있으면 음. 날릴 수 있는 돈이라도 있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항암 치료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그렇게 임상 실험하는 쪽으로 아예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기회가 되면 임상에 시키는 게 낫다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근데 검증되지 않는 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1차, 2차 항암에서 실패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상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새로운 신약들도 사실 기존의 약들에 잘 안 듣는 것들에 대항하는 약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1차 선택 항암제, 2차 선택 항암제가 아닌 2차, 3차 이후 선택제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1차 항암, 2차 항암을 실패한 분들이 이제 임상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다음 약값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닐지언정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약으로 잘 안 듣는 분들을 뭐 그렇게 유도를 네. 한다. 시험에 참교시킬 기준에 맞는 분들이면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어찌됐든 이 임상에 참여해도 될까를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네. 고민을 저한테 많이 하시고 부작용이 엄청 세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이익과 해로운 부분을 저울질을 해야 네. 되잖아요. 저울질 했을 때 이분들이 임상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항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그 갈등의 포인트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항암 외의 임상인 경우들은 네. 고민 많이 하시기는 해야 돼요. 뭐 혈압약이라든가 네, 뭐 당뇨약 혈압약, 같은 당뇨약. 것들. 그냥 돈 주고 약 갖고 두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네. 뭐 저같이 이제 좀 잘 물어봐도 대답 잘해주는 의사를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셔도 되고요. 보험 하나 새로 가입할 때 약관 잘 읽어보라고 항상 말을 하는 이유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복잡한 약관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항암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게 큰 이슈이긴 하지만 나머지 약들은 그냥 약값 떨어주고 차비 준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남성들이 임상 실험 많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는 좀 이렇게 다른 생물학적 건데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한미약품이 근데 그러면 한미약품이 개발한 약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매출을 1조나 네. 올리고 있느냐에서 원래 이제 외국에서 개발한 약들을 똑같이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팔고 있다라고 특허가 했는데요. 풀리면은 네.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특허는 왜 있는 거냐면 아까 3상까지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네. 약이 딱 나왔는데 저거 봐라 저거 베껴서 팔면 되겠네라고 사람들이 베끼면 그 회사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특정 성분을 개발한 뒤로 20년 정도는 그 회사의 독점권을 보호를 해줘요. 20년이나. 그것도 네. 요새 좀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자세한 거는 변리사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어찌됐든 그 20년이든 그 정해진 횟수 안에 실험 기간도 포함이 돼서 포함돼 뭐, 있다고요? 네, 독립적인 20년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약을 카피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 그러면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네. 실제로 그 카피하기 100가지가 넘거든요. 우와. 네. 회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타이레놀을 똑같이 베꼈으니까 팔게 해주세요라고 네.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팔게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타이레놀이랑 효과가 똑같은지 니네가 검증을 해갖고 와. 네. 라고 할 때 그 검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걸 의약품 동등성 검증이라고 네가 카피한 이게 어. 이거랑 같은 건지 어. 증명해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증명도 똑같아요.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녹여본 다음에 녹인 게 이제 위산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고 이게 특정 성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물에서 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에서 네. 최종적으로 실험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특별히 질병이 없는데도 임상시험에 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신약이 개발될 때 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기존 복제야. 약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이런 실험에 참가를 많이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거 참가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송백수 같으면 아마 저 익스클루전 될 것 같은데 왜요? 건강한가?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등성 시험이라는 게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면은 약을 먹이고 피를 네. 뽑아서 피 안에 뭐 약이 얼만큼 혈중 농도가 있나를 해가지고 네. 원래 약이랑 그러니까 실험군이랑 대조군이랑 같은지에 대한 기준치를 네. 설정해 놓고 요 기준 안에 들어가면 같다고 인정. 네. 인정. 이건데 개요는 되게 간단한데 네. 과정이 간단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신체 건강한 19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전에 이 사람들 건강검진해서 이 사람들의 간 수치는 정상이냐, 이 사람들의 뭐 혈액상 다른 문제는 없느냐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그 시키는 게 특정 음식 먹지 않기, 뭐 자외선 햇빛 쐬지 않기, 술 담배 끊기, 뭐 병원에서 주는 거 말고 다른 간식 안 먹기, 최근에 다른 생동시험 같은 거에 참여한 적 없기, 다른 약 안 먹기 뭐.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외선에 의해서 신체 내에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변인 통제죠 이게 그렇죠. 아까 말했던. 자외선을 피하려면은 뭐 해진 다음에 태양을 돌아다니는 피하는 거예요. 방법. 비한테 물어보는 걸로.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면 되는 걸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약을 투여를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아요. 한 번에 네. 쫙 뽑으면 좋은데 시간 간격상 얼마나 이제 그 대사가 달라지는지를 봐야 돼서 보통은 이제 여기 우리 자주 뽑을 수 있는 거 꼽아놓고 뽑으면 좋은데 그거가 아니고 실제로 그때그때 그냥 그렇죠.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헌혈하는 만큼만 뽑아요. 헌혈하는 만큼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 찔끔찔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병원 안에 가둬놓고 하기도 하고요. 네. 가둬놓고 퇴원시킬 때 또 이제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던데.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퇴원 있어요. 후에 이제 추적 조사를 계속해요. 왜냐면은 이게 약 먹고 며칠 이후에 이 사람이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가도 봐야 되고 혈액 중에 남아 있는가도 봐야 되니까 뭐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그 귀찮은 게 다 끝나야 입금이 된다는 거. 선입금이 그래요? 아니라는 선입금 거. 없어요? 근데 약 이게 먹고 튀면 어떡해. 꽤 세던데 진짜. 근데 하루에 제가 한 번 갔는데 5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그러던데. 학교 다닐 때 듣기로는 이거를 해서 네. 돈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이랑 담배가 금지라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굳었다. 친구놈이 그놈이 이제 제약회사 입사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걸 하고 네.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못하겠네. 왜요? 술 담배를 네. 술을 끊을 네. 수가 없어서. 술을 끊을 수가 없어. 네. 우리 다음번에 약물 중독 한번. 그러니까 술, 담배, 커피 이거 그렇지. 해야 되는데. 너는 커피 팔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요즘 내가 안 판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튼, 네. 궁금한 거는 이거죠. 해도 돼요? 라는 거죠. 이거 사실 저희 의대생들 진짜 많이 해요. 약대생들도 많이 그래요?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공지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병원에 붙으니까. 나 할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병원에 붙이기 전에 물어보거든요. 미리 정보를 빼낼 수 있으니까. 붙이기 전에 야 니네 반 몇 명 할 수 있나? 이거를 가장 흔하게 뽑을 수 있는 건장한 성인
있잖아요. 대학생들. 네, 그래서 가끔 애들이 좀 한가할 때나 방학 때 같은 경우 특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10명 정도 갑자기 단체로 애들이 우르르 갑니다. 네. 가갖고 한 1박 2일 동안 있다가 오고 그 뒤로 막 술 담배 못 먹어 요즘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돈이 굳는다. 네. 그래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하는 걸로 봐서 해도 되는 거 같고 생동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3상을 통과하고 4상까지 통과한 약에 대해서 이미 복제약이니까. 오래 써와서 특허가 풀린 네. 약이라 음. 뻔히 네. 다 알고 있고요.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의료진들이 이미 알고 알고 있는 있어서. 약을 하는 거니까. 이 생동성 실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저는 작겠네요. 리스크가 작아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근데 거라고 리스크가 생각을 적은 합니다. 만큼 네. 이게 포함되는 기준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정도가 돼야 되니까 송백순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신약 개발에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신약 개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특정 질환에서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제한을 하고요. 신약 개발의 3상 같은 경우는 공지가 지하철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현재 B형 간염의 몇 기에 해당되는 네, 뭐 사람으로 그거 뭐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환이 있어야지만 대상자가 되는 거라서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다 검진을 한다니까요. 인터뷰하고. 아니 근데 신약이 감기약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기약 신약은 요새 거의 없죠. 기존에 있는 신약을 카피하고 조합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회사는 네. 돈이 되는 걸 개발을 네. 했어요. 그 왜 네. 38 세금 기동대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 고액 그 세금 체납한 네. 사람들 가서 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세 5천 원 안 냈, 뭐 5만 원 안 냈다고 38 세금 기동대 출동 안 하잖아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죠. 돈이 돼야 개발을 하죠. 돈이 된다 정도가 네. 되려면 감기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다고 해서 전 네. 세계에서 감기약이 많이 팔릴 거라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감기약 시장은 한국이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일본이랑 한국 정도. 그렇죠. 감기약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사 먹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이런 저희가 일상적으로 걸리는 경증에 대한 신약 개발은 거의 사실, 없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흔히 접할 네. 수 있는 유명한 약들은 네. 대부분 전체 제약 시장에서 봤을 때 매우 작은 규모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처방약이 진짜 메인 약이고 뭐 아까 말했던 항암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 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렇죠. 당뇨 이런데 이런 약들은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신질환 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미 뭐 감기약 같은 건 타이레놀인데 뭘 또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거로 하고 개발하려고 집중을 안 한 거죠. 매일 먹는 약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약도 그러니까 아니기 돈 될 때문에 만한 건덕지가 없는 약이다. 그리고 저희가 원고 준비했다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이제 희귀의약품이라고 요건 임상 3상을 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환자가 없으니까. 그런 환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정부에서 돈도 주고 임상시험 좀 더 소규모로 해서 많이 간략화해주고 제발 개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요즘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이 더 나올 게 없어서 되게 곤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이즈 치료 말했던 이런 거. 에이즈약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에이즈는 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약이 굉장히 많고 이미 시장에서도 에이즈는 관리하면 되는 질환 수준으로 그래요? 들어섰죠. 네, 그렇죠. 네. 에이즈가 걸려서 예전처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은 개발해 달라고 정부에서 뭐 돈을 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는 돈 되는 약을 개발하죠. 여러분들도 다 돈 되는 일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돈이 될 것 같아서 한다. 그러기를 희망하면서 희망하면서 한다. 언젠간 뭐 되겠죠. 우리 송백수 노트북이라도 바꿔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한다. 뭐 그런 그날까지. 얘기죠. 네. 그날까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상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뭐가 뭐에 좋다더라를 실제로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엄청나고 길고 긴 머나먼 여정. 이거 사실 지금 방송 2번 하기 전까지 송백수 잘 몰랐죠. 네. 그리고 아니 뭐가 뭐에 좋다는 거 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는 말을 하려면 저희는 이렇게 길고 긴 머나먼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아셨다면 약과 음식이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카더라라는 민간요법과 의사가 처방하는 그 약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일까? 네, 조금 차이가 은하철도 999급의 네. 차이 같은데. 많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에 고양이가 궁금하신 4마리가 게 있다면 지금 고양이가 막 돌아다녀고 약간 정신산만한데 여드름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메일 gyjgy2015@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